속보, 역대급 경합과 분노 폭발, 홍명보 연봉 및 위약금 공개, 역대급 파장 홍명보 선임에 이어 연봉 및 위약금 공개되자 난리 난 상황. 한국지도자협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KFA는 지난 7일 축구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에 홍명보 감독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다 라고 알렸다. 그리고 하루 뒤 홍명보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다. 약 5개월 만에 수장을 찾은 한국 축구다. 대표팀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빠르게 새 감독을 찾아 나섰지만 오랫동안 난항에 빠져 있었다. 임시감독 체제만 2번을 겪었다. KFA는 연달아 정식 감독 선임에 실패하며 3월 A매치는 황선홍 감독, 6월 A매치는 김도훈 감독에게 맡겼다. 다행히 대표팀은 이 기간 3승 1무를 거두며 무난하게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했다. KFA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감독 선임을 진행했지만 제시 마시 감독과 협상이 결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많았다. 지난달 말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하했다. 대신 이임생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이라는 중책을 이어받았고 지난주 유럽을 방문해 다비트 바그너, 거스 포옒 감독을 직접 만나고 왔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이임생 이사의 최종 선택은 홍명보 감독이었다. 이임생 이사는 8일 브리핑에서 5일 낮에 귀국했다. 어떤 결정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지 많이 고민했다. 밤 11시경 홍명보 감독을 집 앞에서 만났다. 한국 축구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결해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연계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 드렸다. 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이임생 이사는 단기간에 평가하기보다는 핵심인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다. 전술적 부분을 보완하고자 최소 2명의 유럽 코치를 요청했고 홍명보 감독도 동의했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 팬들은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데다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기에 홍명보 감독의 선택에 배신감을 느꼈다.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던 10일 광주전에서도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마지막 박수는 없었다. 홍명보 감독이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다.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럴 거면 정강이는 필요 없었다며 지난 5개월간 노력이 너무 허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난 하나도 몰랐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KFA 측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다시 한번 KFA를 직격했다. 지도자협회는 이전에도 축구 지도자들을 더 이상 들러리로 활용하지 말라며 정몽규 회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엔 한국 축구 퇴보시키는 정몽규 회장은 즉각 물러나야 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7월 8일 울산 HD 홍명보 감독을 신임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축구협회의 발표가 지난 5개월간의 무능과 반복되던 시행착오를 종결짓는 매듭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는 더 심한 혼동과 또 다른 기만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은 저에게 모든 기술 파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줬다고 하면서 그래서 홍명보 감독으로 정해졌다. 부회장에게만 보고했고 아직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일이 없다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준 회장에게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다. 만약 그의 말대로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중차대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면 월권이다. 반면
회장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감독 선임 문제를 보고도 받지 않고 기술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런 회장은 있으나 마나하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4.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지난 7월 1일 자 정몽규 회장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을 사유화하거나 농단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즉, 이번 신임 대표팀 감독 선임과 발표 과정은 역대 감독 발표와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었다. 그리고 보완이란 이유로 규정과 절차적 시스템을 모두 내팽개쳤다. 축구협회는 스스로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이런 졸속행정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라며 휘슬을 불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왔다. 기술위원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전력강화위원회 다시 기술위원회로 바꾼 것이다. 이는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행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간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관장해온 전력강화위원 11명 중 절반 이상이 빠져 5명만 남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 역시 추가하여 해당 위원회가 이 일을 매듭짓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기술위원회로 이관하려 했다면 남아있는 전력강화위원회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7월 5일 절차적 정당성보다 감독에게 필요한 덕목이 중요하다고 했다. 상식적인 국민과 많은 축구인들은 이 말에 귀를 의심했다. 이제서야 우리 축구인들은 제대로 알게 되었다. 즉 작금의 한국 축구가 겪고 있는 숱한 위기와 혼돈이 축구협회 회장의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절차적 정당성은 내부이사 결정권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 속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내 외 지원자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축구지도자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및 정몽규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첫째, 일부 외국인 지원자는 면접에서 무려 50여 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PPT 발표 및 두 외국인 감독과의 면접 결과를 선임 과정에서 누구와 공유하고 결과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둘째,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면접 기준이 특정 후보 앞에서만 왜 갑자기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으로 바뀌어야 하였는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선한 의도로 그러했다면 그럴수록 선한 의도를 증명할 길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축구협회는 무엇이 그리 다급하여 비정상적 절차로 밤 11시경 후보자 자택 인근 카페에서 면접 대신 감독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야 했는가? 셋째, 비록 스타 플레이어 출신은 아니지만 현재 아마추어, 학원, 프로축구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축구 지도자들은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목표로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유럽에서 명장 반열에 오른 유수한 지도자들 역시 그러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협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그나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이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집단지성은 간혹 느리고 시끄럽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는 정당성을 부여받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한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런 상식을 망각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결정을 정몽규 회장이 충성스런 부하에게 정권을 쥐어준 독단적 결정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마음대로 결정하였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뒤죽박죽되고 협회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로써 영예로워야 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신임 축구감독이 선임되는 자리에서 팬들은 축하와 지지 대신 야유와 질책을 그리고 신임 감독은 해명과 변명을 하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축구협회의 무능한 행태를 비판한 특정 축구인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대한축구협회의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축구협회가 평소 축구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즉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존중, 리스펙트를 강요하면서 정작 협회는 전혀 선수와 축구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비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협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축구협회의 무능과 잘못을 비판하는 축구인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는 일이 향후 다시 재발한다면 우리 지도자협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축구 지도자 그리고 축구인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많은 축구인들이 개탄한다. 역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축구협회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이런 총체적 난국을 조장하고 큰 혼란만 가중시키는 책임이 전적으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이영표, 홍명보 선임 논란 예상 못해 황금세대 함께할 좋은 감독 오길.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예능 과몰입 인생사 2에서는 거스 히딩크 감독을 조명한 가운데 홍진경, 이용진, 이찬원, 송혜나가 이영표를 인생 텔러로 만나 히딩크 감독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날 방송에서 이영표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에 접했을 당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논란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면서도 다만 지금 현재 2002년 월드컵 이후 황금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좋은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축구에서 감독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영표는 선수 반 감독 반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장 벤치에 감독이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진다. 그 정도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생각을 전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 논란이 불거졌다. 축구협회는 지난 7일 남자축구대표팀 차기 감독에 홍명보 당시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러 해외 출신 감독들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홍 감독의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발칵 뒤집혔다. 이영표 감독은 이 과정에서 논란에 대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시는 대한축구협회를 믿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침을 하기도 했다. 또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됐다. 고도 털어놨다. 다만 이영표는 축구협회가 처음부터 국내 감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분명히 아니었다며 제가 확인했던 4월 중하순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